이 자동차 품목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조정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또 일본, 유럽산과 이제 아주 치열한 가격 또 상품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대미 관세 확정과 함께 한국 자동차 산업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 분석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일단 미국 시장에서 15%입니다. 한국차, 유럽차, 일본차. 좀 아쉬운 면도 있다고 해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좀 높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좀 총평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 차, 일본 차, 또 유럽연합차 어떻게 흐름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사실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보다 앞서서 일본과 유럽이 15%라는 관세율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도 최소 15%나 그 이하로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5%라는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 협상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관세율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적인 관세가 부과가 안 됐었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2.5%의 관세를 기존에 물었었지만 이제는 관세 협상 후에는 15%로 이제는 단일한 관세율로 합쳐지게 된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0%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는 이 2.5%의 어드밴티지가 없어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이런 FTA 체결국들이 미국의 무관세로 수출을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USMCA 국가들도 지금 관세로 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TA가 좀 어드밴티지가 되기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15%로 예상을 했었고 그 예상된 대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사실 많은 변화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15%라고 하도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올리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부품을 조달하고 이런 변화들은 앞으로 굉장히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라든지 경쟁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2.5%라는 것이 15%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은 수치이기도 하고 경제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기존의 25% 품목별 관세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었죠. 또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확실성을 찍었고요. 참고로 미국 시장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 한 280만 대 연간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140만 대. 그러니까 절반이 미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알겠죠. 자, 팀장님, 근데요, 7월 달에 미국 수출을 좀 봤더니 7월엔 이미 25% 품목별 관세를 맞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판매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도매 판매, 소매 판매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한 거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가 되는 소매 판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도매 판매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미국 현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메타플랜트가 신규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메타플랜트의 신규 물량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 반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물량은 줄어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수출 실적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리테일에서는 사상 최대 판매치를 지금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관세들을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들이 자체적으로 좀 흡수를 하면서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아직까지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7월 달에 현대기아차도 14%, 12% 이렇게 판매가 증가했지만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가까이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예. 지금 판매가 감소하는 메이커들을 보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는 스텔란티스 그리고 마츠다나 뭐 이런 일본 내 중소형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점유율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상을 했었을 때 업체별로 이런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 능력이 차별화가 될 것이다. 특히나 시장의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랐고요. 예. 하반기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뭐 중소형 일본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에 잡힌 판매량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보내놓은 물량을 소화한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가격을 안 높였어도 충격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미리 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8월, 9월부터는 진검승부가 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앞서도 우리 팀장님께서도 2.5%그 숨겨진 2.5%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우리 김영범 실장도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가격을 올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오히려 더 유리한 고지라고 봐야 될까요? 한일 간의 미국 내 시장에서 경쟁은 어떤 구도를 보이게 될까요? 사실 일본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 보낸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타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전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60에서 70% 정도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일본에서 보낸 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현지화를 많이 진행했네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는 한 50% 정도, 기아는 지금 40% 정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번에 메타 플랜트를 추가로 또 가동을 했기 때문에 50%에서 60%까지도 지금 현지 생산 비중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적에서도 많이 수출하긴 하지만 지금 현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눈여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장을 볼 때 관세라는 가격적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술 변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전기차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기차를 좀 어떻게 보면 브리징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차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차종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라든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중대형 RV 차량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때 하이브리드 판매 모멘텀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텔루라이드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 미국에서 또 판매 전기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차종들을 시장에 적시적소에 투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것 중요하다. 같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종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또 차별점을 저희가 찾아서 공략을 하면은 뭐 2.5% 관세율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엣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관세율 2.5%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변수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현지화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를 좀 손해봤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한일 간에 또 자동차 비교를 한 번 더 하면 우리 한국 완성차가 회복 달력성이 더 컸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리 가 있어가지고 좀 덜했다 이런 건가요?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네. 그 어떤 일본과 한국이 비교했을 때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거를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2.5 좀 차이가? 네, 미미한 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오히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차량 부품들과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서 지금 다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 현지에서 생산 조달의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 생산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동차에만 관세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이라 하더라도 원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이것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화요를 지금 어떻게 되었냐를 가까이 업체들이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업체들조차도 모든 걸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외부에서 다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도 우리는 지금 수입 때문에 관세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조 원가가 너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또 불만을 좀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약 50% 정도 지금 현지화율이 이루어져 있는 예. 상황이고요. 몇몇 일본 업체들은 이거보다 좀 높긴 하지만 뭐 대동소이한 상황이고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USMC를 이용해서 멕시코에서 또 굉장히 많이 부품을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지금 멕시코는 지금 아직 위태롭잖아요. 예. 그렇죠. 관세가. 뭐 멕시코를 지금 단계적으로는 이제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내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면 멕시코도 관세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GM 포드가 오히려 더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 환경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할 거다. 누가 유불리하다를 이 15% 하나만 가지고서는 좀 따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떤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15% 관세를 맞았지만 이거를 판매가의 전가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제조업 쪽에서 소외를 봐야 되는데 손실을 이거를 이제 아랫단에 있는 부품 업체들에게 부담 전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완성차에서 이런 사안들은 가능성이라든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격 인상이 어떻게 보면 금기어처럼 좀 여겨졌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관세 협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관세 협상 이후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로우키로 네.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삼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단은 가격 안 올리고 관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대응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업체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몇몇 업체들만 원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시장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없지만 지금 뭐 GM, 포드부터 뭐 글로벌 업체들이 다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는 가격으로 당연히 전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나요? 가격 그렇죠? 인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폭에 대해서는 조금 초기에는 아주 강하게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뭐 1, 2%씩 올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1, 2%씩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거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완성차들의 수익 구조 모델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사실 차를 팔면은 그걸로 끝이었었죠. 완성차를 판매를 하는 식으로 수익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브스크립션 모델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네.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구독 모델을 가져간다든지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 가격보다는 이런 옵션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성을 도모하는 전략을 또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관세 전에 이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코멘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는 가격 인상이 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젠 그렇다고 해서 부품사들한테 부담이 없는 거냐라고 하면은 부품사들은 부품 관세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완성차들이 그 부담을 다 흡수를 해주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시점에서는 판매 단가 협상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일정 부분 그 부담을 같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다. 그러나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완전히 막 부품사들에게 다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앞서도 잠깐 이 부품 현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 이제 부품사들도 미국에 가서 현지화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앞서 팀장님께서는 이게 또 부품 현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니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품 현지화율에 대해서?
부품 현저율을 올려야 되겠죠. 네. 많이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2차, 3차 밴더 중에서 지금 미국으로 동반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이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부품사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미국 현지화를. 현저율을 올려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본들과 그리고 물량 확보를 어떻게 좀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이거를 압박을 하면서 그 부품 밸류체인 옮기는데 뭐 6개월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업계에서 추산한 거로는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걸리는 대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품사들은 만약에 미국에 투자했다가 부품이 원활하게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회사 휘청일 정도로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완성차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품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조금 더 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중소 부품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게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가면 좋지. 이게 말은 쉬운데 막대한 투자해야 되죠. 막상 갔는데 또 그렇잖아요. 여파에 있으면 진짜 회사가 휘청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 부품업체들이 더 큰 고민을 안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품사들 좀 양극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 부품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부품 캐파를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국내에서만 좀 비즈니스를 해온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 신규 진출하기가 굉장히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좀 대형 부품사들한테는 조금 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소형 부품사들은 미국 신규 투자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앞으로 물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이면까지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미국 자동차 빅3의 이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5% 관세율 정해졌을 때 유감이다. 반면에 이 GM, 제너럴 모터스는 환영한다. 아마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뭐 그런 현지화율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이겠죠. 미국 빅3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들이 막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국 내 상하에 보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온 메이커가 이제 GM입니다. GM이죠. 네, GM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 토요타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소폭이지만 점유율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사실 점유율 구도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관세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랑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GM이 지금 상에서는 굉장히 좀 해피한 유리하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관세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관세 말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IRA라고 하는 전기차 보조금도 이제 폐지하는 것을 지금 고려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가장 많이 잃은 메이커는 사실은 테슬라가 좀 점유율이 가장 많이 좀 빠졌고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중소 메이커들이 점유율이 다 빠지는 와중에 상위 메이커들은 점유율이 조금이나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조금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국 시장 비중이 높다 보니까 외국 업체들한테 관세를 좀 팍팍 물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포드는 이제는 왜 이렇게 15% 너무 낮다 이렇게 한 네. 거고 GM은 한국에서 지금 한국 GM이 또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네. 멕시코에서도 또 받다 보니까 우리는 관세율이 낮으면 오히려 이득일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는 해피하다 이렇게 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드는 정말 그야말로 찐 미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15%가 부족하니까 더 때려야 됐었다. 관세를 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뭐 지인들한테 미국에 있는 지인들 들어보면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에서 자동차 수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팀장님, 이제 관세 폭탄을 일단 15%에도 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7월도 선방했잖아요. 앞으로 하반기 우리 자동차 수출 그리고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도 뭐 나오신 김에 평가를 해 주시죠. 전기차는 좀 위축되는 것 같기는 하죠. 네, 전기차는 시장은 지역별로 다른데 미국은 좀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이 7,500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 자체도 지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탄소 크레딧이라고 하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팔아서 얻어야만 되는 크레딧이 꼭 필요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니즈가 많이
없죠.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을 올리고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효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추세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은 사실 3분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2분기 때부터 선적된 관세가 들어간 물량들이 3분기 때 본격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2분기 때까지는 그래도 기존 재고 물량이 많이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는 관세로 25% 들어간 것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가장 좀 실적은 저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8월 달부터는 15%로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관세 이펙트가 조금 더 낮아지는 그림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이제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펼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리스크가 가장 고조가 됐었다가 이제 확정이 된 이후로는 점점 더 리스크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제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초점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기차를 풀어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나요? 당분간 우리 K자동차도 어디에 주력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은 당연히 하이브리드고요. 네. 유럽 시장은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또 전기차고. 저가형, 소형 전기차를 가지고 지금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다 골고루 지금 가지고선 글로벌 시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제 협상은 끝났고 정말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투톱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출해요. 네. 어떤 좀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지금 사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생각을 했었을 때 기존처럼 코스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는 네, 이제는 안 쉽지 돼요. 않은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중국의 경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싼 가격의 가격 경쟁을 가지고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도입하는 건 결국에는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차량들,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미래차 기술에서의 엣지가 있어야지만 시장을 원활하게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는 중성부품사들은 앞으로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이던스가 필요하겠지만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기차나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